비가 내리는 밤,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앞에서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정수아 40살. 2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윤재혁, 재벌 3세이자 현재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 태양그룹의 회장. 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수아. 너? 오랜만이야, 재혁아. 수아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20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재혁은 뒤를 돌아보더니 수아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는 그의 아내 박민희가 앉아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는 민희. 여보 누구세요? 민희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 그게. 재혁이 말을 더듬었다. 안녕하세요. 정수아입니다. 수아가 먼저 인사했다. 재혁 오빠의 옛 연인이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재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왜 여기에? 재혁이 물었다. 수아는 핸드백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 대학교 축제에서 찍은 사진. 재혁과 수아가 웃으며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 기억나? 수아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아, 그때 일은? 그때 일? 수아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어떤 일 말이야? 나를 버리고 갑자기 사라진 일? 아니면?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희를 바라봤다. 아니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한 일? 민희가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고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을 적셨다. 마치 피처럼. 뭐라고? 민희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임신? 무슨 소리야? 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 제발. 제발 뭐?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밤 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아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우리 아들 윤성이. 올해 20살이야. 수아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재혁을 닮은 준수한 청년의 사진이었다. 재혁이 사진을 보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사진 속 청년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다. 이럴 수가. 재혁이 중얼거렸다. 민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수아가 차분히 서류를 꺼냈다. 99.9% 일치. 윤성이는 분명히 재혁 오빠의 아들이에요. 재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했어.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너는 번호를 바꿨고 집에 찾아가면 경비원이 막았어. 결국 너희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셔서. 어머니가? 재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억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어. 이 돈 받고 영원히 사라져라. 아이는 지워라. 하셨지. 민희가 소리쳤다. 그럼 왜 그때 돈을 받았어요? 왜? 수아가 민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받지 않았어요. 그 억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수아는 가방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다. 원금 5억에 20년간의 이자까지. 총 12억이에요. 내일 당장 송금해 드릴 수 있어요. 재혁이 경악했다.
10이요? 수아, 너 어떡해? 궁금해? 수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수아는 명함을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수아 드림테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드림테크? 그 IT 회사? 재혁이 놀랐다. 작년에 삼성에 매각한. 맞아요. 2천억에 매각했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겼다.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요. 윤성이를 키우면서 당신이 주지 않은 사랑과 관심을 돈으로라도 메꿔주려고. 민희가 다시 소리쳤다. 그래서 뭐? 돈 자랑하러 왔어요. 아니요. 수아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복수하러 왔어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복수?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태양그룹 좋은 회사죠. 하지만 곧 망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 회사 주식을 조금씩 매입했어요. 현재 제가 보유한 지분이 15%예요. 수아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그리고 내일 태양그룹의 분식회계와 불법 대출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을 예정이에요. 재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설마 너가. 놀랐어요. 수아가 차갑게 웃었다. 20년 전 당신이 나를 버릴 때만큼요? 민희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수아가 핸드백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아, 그리고 윤성이가 내일 여기로 올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아. 재혁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재혁 오빠. 수아가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기다릴 차례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재혁과 민희만 남았다. 민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20년. 20년이나.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윤성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재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하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민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다. 이게 다 꿈이야. 악몽이라고.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와인의 붉은 얼룩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운명을 슬퍼하는 듯이.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윤성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자신이 20년간 모르고 지낸 아들. 여보세요. 윤성아. 재혁의 목소리는 잠기고 말았다. 이것이 정수아의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윤재혁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들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태양그룹 본사 앞에서 윤성이는 깊은 숨을 쉬었다. 20살의 청년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일반적인 아들의 그것과는 다른 계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이강민이 물었다. 윤성이의 절친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큰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망설일 이유가 있나?
윤성이가 차갑게 웃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윤재혁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윤성이는 어머니 수아와 나눈 어젯밤 대화를 떠올렸다. 성이야, 내일 내 아버지를 만날 때 기억해. 우리는 단순한 복수를 하는 게 아니야. 수아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회장실 문이 열리자 윤재혁이 서 있었다. 아들을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윤성이구나.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윤성이의 인사는 너무나 정중했고 그래서 더욱 차가웠다. 재혁은 아들을 자세히 바라봤다. 정말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판박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수아의 차가운 눈빛을 닮았다. 앉아라. 아니, 앉으세요. 재혁이 어색하게 말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윤성이가 비꼬듯 웃었다. 재혁은 가슴이 아팠다. 윤성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윤성이가 끼어들었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실 때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죠?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윤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몰랐다고요? 재혁이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어머니가 6억이었죠. 저를 지우고 사라지라면서. 윤성이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20년 동안 그 돈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셨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윤재혁의 어머니이자 태양그룹 전 회장인 신정이었다. 재혁아, 이 아이가. 정희는 윤성이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시네요. 윤성이가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너는 신정희 할머니께서 20년 전에 어머니에게 주려던 그 돈, 이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윤성이가 차갑게 말했다. 정희 할머니? 뭔 소리야? 재혁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가문의 체면이. 체면? 윤성이가 비웃었다. 자식을 버리는 게 체면이었나요? 재혁이 어머니를 노려봤다. 어머니 정말 그랬어요. 수아를 만나서 돈을 줬어요. 재혁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여자는 우리 가문에 맞지 않았어. 정희가 변명했다. 우리 가문에 맞지 않았다고요? 윤성이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이 가문에 맞나요? 그때 윤성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네, 어머니. 윤성이가 전화를 받았다. 성희야, 지금 뉴스 봐. 태양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 재혁과 정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알겠어요, 어머니.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윤성이가 통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뭔 계획?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복수요. 윤성이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20년간 우리를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재혁의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영장을 들고 왔고 검찰에서도. 뭐라고?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윤성이가 웃었다.
놀라셨나요? 이제 시작인데요. 정희가 윤성이를 노려봤다. 너, 내가 한 일이냐? 저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성이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다만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제보했을 뿐이죠. 재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수아가. 정말로. 어머니는 20년 동안 준비해 오셨어요. 윤성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면서요. 그럼 너는? 재혁이 절망적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윤성이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DNA는 거짓말을 안 해요, 아버지. 윤성이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에게 아버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재혁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거냐? 재혁이 간신히 물었다. 윤성이가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태양그룹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윤성이가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걸 보실 거예요. 정수아와 윤성이의 문이 닫히고 회장실에는 충격에 빠진 재혁과 정희만 남았다. 재혁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나 보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20년의 대가가 이런 거였나. 그때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양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와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혁은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꺼지면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윤성이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질 때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3일 후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박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맞은편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김선영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부인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정수아 씨와 그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민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김선영입니다. 그리고 선영이 잠시 멈추더니 폭탄 발언을 했다. 윤성이의 진짜 어머니예요. 커피잔이 민희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뭐라고요? 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수아는 윤성이를 낳지 않았어요. 선영이 차분히 말했다. 윤성이는 제 아들이에요. 민희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지금까지 거대한 거짓말이었죠. 선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정수아는 20년 전 아이를 유산했어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 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속인 거예요. 한편 드림테크 본사에서 정수아는 윤성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회사 매각 후 사용하고 있는 임시 사무실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윤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가 날카롭게 그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하지만 윤재혁 회장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회사는 거의 망해가고 있고. 충분히?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동안 우리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윤성이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 어린 시절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꿈.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을 성희야라고 부르는 꿈. 어머니. 윤성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왜? 수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아니에요. 그냥. 윤성이는 말을 마저 하지 못했다. 그때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선영이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 나가 있어. 수아가 윤성이에게 말했다. 네? 나가 있으라고. 수아가 소리쳤다. 윤성이가 나간 후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선영아. 수아야, 오랜만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수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어떻게 알았어? 박민희 부인을 만났어. 모든 걸 말해줬지. 선영아, 제발. 수아가 애원했다. 20년 동안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속이고 복수에 이용했지.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너 정말 나쁜 년이야. 수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카페에서 민희는 선영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럼 정수아는 왜 그런 거짓말을? 민희가 물었다. 복수를 위해서죠. 선영이 대답했다. 정수아는 20년 전 윤재혁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유산했죠. 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저는 미혼모였어요.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았죠. 병원에서 정수아와 만났는데 20년 전 한 산부인과 병원. 갓 유산한 정수아와 갓 출산한 선영이 같은 병실에 있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요? 아이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어린 선영이 울고 있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정수아가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며칠 후 정수아가 선영에게 제안했다. 선영아, 내가 내 아이를 키워줄게. 네? 나는 아이가 필요하고 너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잖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어린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제 아들이 정수아의 아들이 됐어요. 선영이 말을 마쳤다. 민희가 경악했다. 그럼 윤성이는 윤재혁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정수아는 DNA 검사를 조작했어요.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결과를 만든 거죠. 민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이 사실을 윤성이는 아나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윤성이가 들어왔다. 그는 선영을 보자 온몸이 굳어졌다. 엄마? 윤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이야. 내 아들아. 윤성이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 낯선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걸까? 왜 엄마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 걸까? 당신이 누구세요? 윤성이가 간신히 물었다. 너의 진짜 엄마야.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민희도 일어섰다. 윤성이 씨, 당신은 윤재혁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정수아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윤성이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윤성이가 소리쳤다. 성희야, 엄마를 기억해봐. 선영이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5살 때까지 우리는 함께 있었어. 그때 내가 불렀던 자장가 기억 안 나? 선영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성이, 예쁘고 착한 우리 성이. 윤성이의 눈이 커졌다. 이 노래, 이 멜로디는 어린 시절 꿈에서 들었던 그것이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윤성이가 뒤로 물러났다. 그때 윤성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수아였다. 성희야, 어디 있어? 당장 와. 윤성이는 전화를 끊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선영과 민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희가 물었다.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정수아는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윤성이가 드림테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정수아는 서류들을 급하게 소각하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어머니. 윤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 정수아 씨. 수아의 손이 멈췄다. 성희야, 무슨. 김선영을 만났어요. 윤성이가 끊어서 말했다. 제 진짜 어머니를. 수아는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서류 더미가 바닥에 흩어졌다. 성희야, 들어봐. 그 여자 말은 거짓말인가요? 윤성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20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말들처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희야. DNA 검사도 조작한 거죠. 윤재혁은 제 아버지가 아니고 저는 그냥 당신의 복수도구였던 거죠. 윤성희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수아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윤성이가 소리쳤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거짓말로 만든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윤성이는 그를 본 적이 없었지만 수아는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랜만이야, 수아야.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수.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성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봤다. 누구세요? 강민수가 윤성이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윤성이 씨. 저는 강민수입니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 멈추더니 폭탄 선언을 했다. 당신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윤성이는 벙치듯 민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수아가 민수를 노려봤다. 민수야, 하지 마. 왜? 이제 와서 숨길 거야. 민수가 비웃었다. 20년 동안 아들에게 거짓말했으면 됐잖아. 민수가 윤성이에게 다가갔다. 성희야, 내 어머니 김선영과 나는 20년 전 연인이었어. 하지만 내가 바람을 피워서 선영이 날 떠났지. 윤성이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김선영 씨가 제 어머니고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맞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수아는 너를 이용해서 복수를 한 거야. 수아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민수야.
그때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선영이를 선택하고 나를 버렸다고. 폭탄 같은 진실이 터졌다. 윤성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잠깐요. 그럼 정수아 씨와 강민수 씨도 연인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나는 정수아와 선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어. 그리고 결국 선영을 선택했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내가 복수한 거야. 너희 모두에게. 윤성이가 뒤로 물러났다. 그럼 저는 뭐예요? 복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이사님. 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윤성이와 수아가 민수를 바라봤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예요? 윤성이가 물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내 상사야. 상사요? 나는 태양그룹 기획실장이야. 민수가 폭탄 선언을 했다. 수아가 경악했다. 뭐라고? 20년 동안 너희들을 이용한 거야. 민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수아의 복수 계획도 윤성이의 존재도 모든 걸 윤재혁 회장에게 보고했어. 윤성이가 말을 더듬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민수가 대답했다. 태양그룹의 주가 조작을 위한 연극이었지. 사무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수아는 주저앉았고 윤성이는 혼란에 빠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윤재혁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신정이와 박민희가 따라왔다. 잘했어, 민수야. 재혁이 박수를 쳤다. 수아가 재혁을 바라봤다. 윤재혁, 너도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재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복수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정의가 나섰다. 20년 전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정수아야. 무슨 말이에요? 윤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혁이 윤성이를 바라봤다. 윤성아, 미안하다. 너도 우리 계획의 일부였어. 민희가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수아의 복수극을 이용한 거죠. 수아가 절규했다. 이럴 수가. 민수가 수아에게 다가갔다. 수아야, 내가 20년 동안 계획한 복수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거야. 태양그룹은 더 강해졌고 너는 모든 걸 잃었지. 윤성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제 인생은 뭐였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성이야. 모두가 뒤를 돌아봤다. 김선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엄마가 왔어. 선영이 윤성이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선영. 주가 조작, 계획된 사기극,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선영이 녹음기를 흔들었다. 이제 진짜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민수가 선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사무실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윤재혁, 강민수, 신정이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혼란이 시작됐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미란다 원칙을 읽는 소리,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그 와중에 윤성이는 선영의 품에 안겼다. 엄마. 진짜 엄마.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선영이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수아는 끝까지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수아의 눈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윤성이가 드림테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정수아는 서류들을 급하게 소각하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어머니. 윤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 정수아 씨. 수아의 손이 멈췄다. 성이야, 무슨. 김선영을 만났어요. 윤성이가 끊어서 말했다. 제 진짜 어머니를. 수아는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서류 더미가 바닥에 흩어졌다. 성이야, 들어봐. 그 여자 말은 거짓말인가요? 윤성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20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말들처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이야. DNA 검사도 조작한 거죠. 윤재혁은 제 아버지가 아니고 저는 그냥 당신의 복수도구였던 거죠. 윤성이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수아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윤성이가 소리쳤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거짓말로 만든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윤성이는 그를 본 적이 없었지만 수아는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랜만이야, 수아야.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수.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성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봤다. 누구세요? 강민수가 윤성이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윤성이 씨. 저는 강민수입니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 멈추더니 폭탄 선언을 했다. 당신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윤성이는 벙치듯 민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수아가 민수를 노려봤다. 민수야, 하지 마. 왜? 이제 와서 숨길 거야. 민수가 비웃었다. 20년 동안 아들에게 거짓말했으면 됐잖아. 민수가 윤성이에게 다가갔다. 성이야, 내 어머니 김선영과 나는 20년 전 연인이었어. 하지만 내가 바람을 피워서 선영이 날 떠났지. 윤성이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김선영 씨가 제 어머니고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맞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수아는 너를 이용해서 복수를 한 거야. 수아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민수야. 그때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선영이를 선택하고 나를 버렸다고. 폭탄 같은 진실이 터졌다. 윤성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잠깐요. 그럼 정수아 씨와 강민수 씨도 연인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나는 정수아와 선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어. 그리고 결국 선영을 선택했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내가 복수한 거야. 너희 모두에게. 윤성이가 뒤로 물러났다. 그럼 저는 뭐예요? 복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이사님. 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윤성이와 수아가 민수를 바라봤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예요? 윤성이가 물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내 상사야. 상사요? 나는 태양그룹 기획실장이야. 민수가 폭탄 선언을 했다. 수아가 경악했다. 뭐라고? 20년 동안 너희들을 이용한 거야. 민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수아의 복수 계획도 윤성이의 존재도 모든 걸 윤재혁 회장에게 보고했어. 윤성이가 말을 더듬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민수가 대답했다. 태양그룹의 주가 조작을 위한 연극이었지. 사무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수아는 주저앉았고 윤성이는 혼란에 빠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윤재혁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신정이와 박민희가 따라왔다. 잘했어, 민수야. 재혁이 박수를 쳤다. 수아가 재혁을 바라봤다. 윤재혁, 너도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재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복수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정의가 나섰다. 20년 전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정수아야. 무슨 말이에요? 윤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혁이 윤성이를 바라봤다. 윤성아, 미안하다. 너도 우리 계획의 일부였어. 민희가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수아의 복수극을 이용한 거죠. 수아가 절규했다. 이럴 수가. 민수가 수아에게 다가갔다. 수아야, 내가 20년 동안 계획한 복수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거야. 태양그룹은 더 강해졌고 너는 모든 걸 잃었지. 윤성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제 인생은 뭐였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성이야. 모두가 뒤를 돌아봤다. 김선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엄마가 왔어. 선영이 윤성이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선영. 주가 조작, 계획된 사기극,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선영이 녹음기를 흔들었다. 이제 진짜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민수가 선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사무실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윤재혁, 강민수, 신정이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혼란이 시작됐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미란다 원칙을 읽는 소리,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그 와중에 윤성이는 선영의 품에 안겼다. 엄마. 진짜 엄마.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선영이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수아는 끝까지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수아의 눈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